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우리 증시 전강 후약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940선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0.3% 상승한 3,8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호평받으면서 AI 거품 논란이 일부 좀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알파벳이 6% 오르고 나스닥이 2.7% 급등한 바가 있지만 우리 시장 영향을 좀 받는 듯 하더니 삼성전자만 강세 보이면서 종가는 좀 종목이 엇갈렸네요. 코스닥 지수 약보합세 보이면서 어제와 지수 큰 변동 없었습니다. 856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조금 내렸습니다. 4원 70전 내린 1,472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오늘은 좀 내렸네요. 7.6도.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학창 시절에 그 영어 문법 다 들어가 있는 노래잖아요. As long as 그다음에 뭐 who you are 관계대명사. 저도 학교에서 이 노래 수행평가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김용수님께서 여기 논산은 바람 확 불면서 흐려지다가 갑자기 해가 났다가 또 흐려지다가 알 수가 없네요. 주식처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울도 그래요. 서울은 심지어 이 미세먼지인지 황사인지 뿌예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탁하고 흐릿합니다. 그래도 어박목은 화사하게 방송을 이끌어 가보겠다는 장세정님, 날 진짜 추워지네요.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붕어빵 보이길래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추워서인지 줄이 꽤 깁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가 고소합니다. 우리 어박목 청취자분들은 붕어빵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자에 붕어빵 글자를 많이 보면서 요즘에 붕어빵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저 동네에 어디 파는지 찾아본 적도 있어요. 같이 줄 서서 같이 먹고 싶네요. 장세정님이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에는요. 따끈따끈한 핫이슈의 토핑 넉넉히 얹은 손엄지의 경제픽 그리고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여기는 꼭 가야 한다고 서로 공유하는 의외의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안경원인데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완성된 안경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충격에 가깝다고 합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랄까 싶지만 해외 안경 제작 속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바로 안경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안과나 검안사 예약부터 해야 되는데 이 예약도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시력 검사를 받고 처방전까지 있어야 안경을 맞출 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검사비만 지역에 따라 3-4만 원, 보험이 없는 사람은 20만 원 안팎까지 듭니다. 안경 제작 비용은 또 별도고 안경사의 전문성에 따라 제작 기간이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흔하죠. 그러니 안경 한번 맞추는 일은 큰맘 먹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연중 행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 온 김에 2-3개씩 맞춰가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이렇게 얇은 렌즈를 만들 수 있냐부터 안경테 종류가 다양하다. 예약 없이 무작정 가도 되더라. 온 가족 하나씩 맞추고 왔다. 검사도 무료인데 야구르트 서비스도 준다는 귀여운 후기까지 가득합니다. 최근엔 젠틀몬스터, 블루 엘리펀트 같은 한국의 아이웨어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안경 선호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열풍을 타고 안경원 투어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5개월간 안경원에서 결제된 금액은 직전 기간 대비 약 17배가 폭증했는데요. 안경을 맞추는 경험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K뷰티의 다음 타자로 떠오르는 K안경 투어. 한국에서만 가능한 속도와 기술 그리고 가격과 스타일이 외국인들의 여행 동선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핫이슈에 곁들이면 좋을 토핑까지 넉넉히 얹어서 전해드릴게요. 손엄지의 경제픽 뉴스원 손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네. 국회의원 45명 그러니까 전체 의석의 한 10% 정도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본 제1여당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 그러니까 전체의 약 10%를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중의원 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1년 비용이 세비나 비서 인건비 등을 합쳐서 약 1억엔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45명을 줄이면 연 45억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23억 원 정도의 세금 와.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네. 이런 강력한 개혁안은 일본 유신회의 강력한 요구가 깔려 있는데요. 유신회라 그러면 이번 선거의 막판에 다카이치 네. 정당하고 연합 구성해가지고 총리 맞습니다.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정당이죠? 그렇죠. 이 유신회가 유명하게 된 게 원래는 오사카 기반 지역 정당이었는데 최근 전국 정당으로 급성장하면서 이 중의원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개혁으로 성공한 정당입니다. 실제로 2011년 오사카 지방의회 의석을 109석에서 88석으로 줄이고 지사나 시장 월급을 30-40% 정도 깎고 퇴직금도 없앴습니다. 이런 노선은 높은 지지로 이어졌고 이제는 전국 정당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런 중의원 개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정권 안정을 위해 유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난달 말씀하신 것처럼 자민당과 유신회는 연립 정권을 꾸리면서 중의원 10% 감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수도 줄이겠다고 하고 여기에 총리와 장관의 급여까지 깎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강요 급여도 줄이겠다며 더 센 개혁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월세비 129만 엔 정도를 기본으로 받는데 세비라는 게 월급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 엔, 한국 돈으로 약 1,084만 원, 그리고 강요는 49만 엔, 한국 돈으로 약 46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총리와 강요도 의원 봉급만 받고 별도 봉급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서요. 좀 개혁을 하는 총리, 싸울 줄 아는 총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같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총리나 장관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의 그런 월급을 기본으로 받고 그다음에 겸직을 하면 또 추가로 얹어서 또 급여가 또 있는데 그거는 안 받겠다 이 얘기군요. 총리는 거의 그렇게 따지면 연봉 1억은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의원수 줄이는 거 네. 이거는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요? 네, 지금 중의원 과반 의석은 지금 233석인데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치면 231석입니다. 이 두 석만 더 확보하면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꽤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의석을 깎느냐입니다. 지역구를 줄일지 비례를 줄일지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거의 양당제인 한국과 달리 다당제 가 굉장히 잘 자리 잡은 국가예요. 네. 일본 중의원에는 10개 안팎의 정당이 있고 물론 여기서 자민당이 압도적 1당이긴 합니다. 소수 정당은 항상 그렇듯이 대부분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얻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비례를 50석이나 깎아버리면 사실상 소수 정당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진짜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자민당과 유신회가 양당 체제를 굳히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신에는 1년 내에 여야가 합의 못하면 비례 50석을 자동 삭감한다는 조항까지 넣자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를 굳히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의원 수가 줄어들면 선거구로 다시 짜야 되니까 그러면 그 핑계로 이제 총리가 의회 해산해가지고 네. 다시 총선거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도 좋으니까 아예 자민당하고 유신회가 조금 더 유리한 의석 구조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건데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국회의원들 줄이자는 공약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이 의원 정수 감축 논의가 말로는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나 제도 변경까지 이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고요. 현행 300석 체제는 2012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다들 결과는 아시다시피 총선 패배 등 여파로 약속이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세계 최초 시가총액 1조 달러 제약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디예요? 네, 그 비만약 마운자로 다들 아시죠? 네. 이 마운자로를 만든 일라이 릴리가 제약사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기술 기업으로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업은 10곳인데 1위부터 8위까지가 모두 저희가 잘 아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제약사가 들어간 건 산업 구도가 바뀔 만큼 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건강 의학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뭐 건강이 뭐 언제는 안 중요했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모두가 크게 다 같이 아파서 뭐 어떤 일라일리가 파는 약이 엄청 수요가 많아졌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로 이렇게 큰 거예요? 맞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네. 비만 당뇨 치료제의 압도적인 아하. 성공입니다. 이 릴리의 핵심 제품은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입니다. 두 약이 미국 신규 환자 시장에서 70에서 75%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마운자로는 당뇨약, 젯바운드는 같은 성분이지만 비만약 버전이고요. 둘 다 릴리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위고비는 네. 경쟁사 노보 노디스크의 약입니다. 물론 이 위고비가 먼저 유명해지고 시장을 열었지만 그렇죠. 네, 이게 공급난이 생긴 사이 릴리가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구멍을 탁 치고 왔구만. 맞습니다. 근데 특히 이 마운자로는 GIP 그리고 GLP-1 이중 작용제라는 점이 차별적으로 강조되면서 위고비보다 더 부작용이 적고 더 잘 빠진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 참고로 위고비는 GLP-1에만 작용하는 단일 작용제입니다. GLP, 뭐 GIB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GLP가 소장 끝에 음식물이 내려오면 야 그만 먹어 이제 다 찼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고 네. GIP는 그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야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 이렇게 사인 주는 호르몬인데 맞아요. 둘 다 소장에서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게 내보내는 위치가 달라가지고 두 곳에서 작용하면 효과가 더 좋더라. 뭐 이런 거죠. 식욕 억제가 더 잘 된다. 뭐 이런 물론 자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성분은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3분기 마운자로 매출은 6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요. 젯바운드 매출은 35억 9천만 달러로 184% 급증했습니다. 이 위고비의 매출을 추월했고요. 내년 두 제품의 합계 매출이 약 257억 달러, 한국 돈으로 38조 시장으로 전망될 정도로 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먹는 비만약 후보 물질도 지금 FDA 승인을 받으면 세계 최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운자로가 굉장히 난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말씀하셨듯이 당뇨용, 비만용 이렇게 따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마운자로, 그다음에 네. 비만용은 젯바운드 이렇게 이름이 다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들어와 있는 게 마운자로라는 이름 하나로 출시돼가지고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처방이 한 번에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마운자로 열풍이 거센데요. 국내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이 인도 직구, 일본 원정 처방 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내 10mg 마운자로는 이 처방까지 다 받으면 보통 50만 원 후반대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에서 직구하면 배송비를 감안해도 40만 원대 초반, 그런데 초반 정도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인도에서 파는 건 릴리의 정품이 아니라 성분만 같은 복제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바로 처방받아서 가져오는 이른바 일본자로가 인기였는데요. 일본자로. 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 5mg의 공식 약가가 약 58,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오. 한국은 이것보다 2.5배 정도 더 비쌉니다. 하긴 뭔가 이제 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인도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오면 복제약일 가능성도 높고 좀 위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약은 약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처방을 받아서 올 수 있다면 해보자 하는 그런 수요가 좀 있는 거군요. 근데 이 마운자로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 이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한국이 이렇게 더 비싸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 비만약 가격이 유독 비싼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비 통제 정책이 워낙 강해서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공식 약가가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위고비나 삭센다와 같은 일부 비만 치료제가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마운자로는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네. 비만 치료 목적으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위고비가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니 마운자로의 가격도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게 비급여 시장에 사실상 가격 규제가 없다 보니 마운자로 가격이 비교적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처방 한번 받는데도 큰맘 먹어야 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안 먹는 게 정신력으로 승리하자, 운동을 네. 해라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5540님도 주변 사람 보면 약효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의사랑 꼭 면담하고 처방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가 이 마운자로를 이제 직구하는 거를 식약처에서 좀 통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식약처가 마운자로를 유해 통보 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세관 반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요. 이거는 무분별한 마운자로 반입과 오남용을 우려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직구, 일본 직구는 사실상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관에 마운자료가 대량으로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직구하는 의약품은 제조, 보관, 유통 등에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품질도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약 2.5배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건강권의 심각한 불평등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정부는 규제는 하면서 가격은 잡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비만약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려고 특히 요즘에는 경구용 약을 먹는 약을 잘 만들어 보려고 경쟁하는데 일라일리가 이제 시장 선점을 했다는 효과 덕분에 1조 달러를 먼저 달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더 강한 제약사들이 나올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뉴스원 손엄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윤덕님께서 안녕하세요. 따뜻한 가래떡 사다 놓고 두 딸들 기다려요. 식지 말라고 보온 가방에 넣어놨어요. 와, 이런 정성 꿀 찍어 먹게 언능 언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부럽다 따님들. 저도 따뜻한 가래떡 이렇게 석쇠에 구워가지고 조청 찍어 먹거나 꿀 찍어 먹는 거 너무 맛있는데. 조희영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방목 들으러 자리 잡고 앉았어요. 듣다 보면 똑똑해져서 남편한테 퇴근길에 팟캐스트 꼭 들으라고 추천했거든요.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영님 부부 아마 조만간 정말 부자 되실 것 같은데 기대합니다.
최병덕님, 저희를 항상 챙겨주시는 큰 처형의 67번째 생신입니다. 처형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요. 오늘 최병덕님이요. 통 크게 회 떠서 가신대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교토가 요즘 관광객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엔저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교토 방문객은 무려 5,600만 명. 이 때문에 시민들은 출퇴근 통하기 어려울 정도고 일부 관광객의 사찰 신산의 무례한 행동에 교토 시민 90%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퀴즈입니다. 관광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수준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오버랩, 2번 오버투어리즘, 3번 오버액션. 저희 코너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오버랩, 오버투어리즘, 오버액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2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2월 28일 매일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커피 믹스 시장 급성장입니다. 오늘 커피 믹스 얘기네요. 예전에는 그 사무실 탕비실의 필수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대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좀 보기 힘든 듯한데 내용 한번 볼까요? 커피와 프림이 같이 들어있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 믹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믹스 시장 규모는 매년 10에서 20%씩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이 올해는 2,25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판매량도 3년 만에 10,000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3년 연속 3,500억 원대에 머물고 있고 원두커피와 캔커피도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직장에서 여성 직원들이 커피를 타주는 문화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데다 온수를 제공하는 정수기의 보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직장인들이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직접 커피를 타서 마시는 추세가 정착되면서 커피 믹스 판매량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금은 뭐 커피 전문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커피 머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져서 믹스 커피를 예전만큼 마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2000년대 초에는 커피 믹스 시장이 급성장을 했네요. 네, 커피 전문점이 재작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10만 개를 돌파하면서 편의점보다 2배나 많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가게들마다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커피 공화국이 됐는데요. 2000년대 초에도 카페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1호점을 연 게 1999년이었습니다만 위세가 지금 같지는 않았고요. 당시에는 커피 믹스가 식품업계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고성장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옛날만큼은 타먹지 않습니다만 또 커피 믹스 특유의 그 달달한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땡길 때가 있어서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사용하기도 편하고 맛도 일정한 이런 장점 때문에 스테디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커피 믹스 시장 급성장의 원인이 아까 기사 들어보니까 직장 문화의 변화라더라. 이게 재밌네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웰빙 바람이 불면서 인스턴트 식품들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커피 믹스는 유독 빠르게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식품 업체들은 실제로 그 이유를 사회 문화적 생활 형태의 변화로 꼽고 있습니다. 이 커피 믹스가 매출 증가율 2자릿수를 굳히기 시작한 게 1998년부터였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경제 큰 사건으로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기업체들이 구조 조정을 하면서 커피 심부름을 하던 여직원들이 대폭 줄었고 직원들 스스로가 커피 타 마시는 문화가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요즘에 그 OTT에 나오는 90년대 후반 그 당시 배경의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직원이 커피 주문 다 받고 각각 취향에 따라서 다 맞춰서 커피 타오는 모습이 당연시 되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에 그 채용 면접
봐도 여성들한테 커피 심부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커피에 대한 옛날 기사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참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네. 대기업들이 여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안 시키기로 했다라는 게 뉴스가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 삼성이 그룹 차원 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여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고 방침을 내렸는데요. 사무실마다 생수통을 가져다 놓고 셀프로 타먹게 한 겁니다. 이 재계에서 관리의 삼성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걸맞게 커피 심부름 시키는 행위를 비용으로 환산해서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커피 믹스 한 개 값이 44원, 종이컵 한 개가 17원, 생수 80ml가 13원이고 커피 타는데 걸리는 5분 동안 여직원 인건비로 1,530원이나 이야. 나간다라면서 다른 사람 시간 뺏지 말고 직접 타서 마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1,500원 낭비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한진이나 코롱그룹에서도 남직원들이 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시게 했는데 좀 기사들을 보면 여직원들은 반기지만 남직원들은 내심 곱지 않은 시각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좀 생소한 일이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커피 믹스가 성장하는 데에 숨은 1등 공신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네, 뭐 아까 기사에서도 잠시 들으셨겠지만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 업체들은 커피 믹스 시장 성장의 1등 공신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웨이의 자료를 보면 렌털 판매한 정수기 대수가 1998년에 4만 대던 게 2003년에 36만 대로 늘었습니다. 5년 사이에 9배로 폭증한 건데요. 어디서든지 더운 물 구해서 커피 믹스 마시기 쉬워지면서 이제 매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뭐 서비스 업종에서도 손님들한테 커피 한 잔씩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게 되면서 이게 다 정수기 덕이다라는 게 업체들의 설명인데 뭐 들어보면은 일리가 없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커피 믹스 나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집에 일단 병 3개가 필수였잖아요. 그쵸.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놓고 스푼으로 뭐 둘 셋 이렇게 떠가지고 거의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이렇게 타서 마셨잖아요. 국내에 커피 믹스가 등장한 거는 언제부터예요? 최초의 커피 믹스는 1976년에 동서식품이 개발했습니다. 이 등산이나 낚시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하면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게 원두와 설탕, 크리머를 한데 모아서 제품을 만든 건데요. 이 사실 이전에도 미군을 통해 커피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접했고 네. 1960년대에도 다방들이 성업을 했습니다. 네. 네, 일명 뭐 다방 커피 맛이라고 있죠. 맞아요. 이게 커피 1, 설탕 2, 크리머 2, 이 비율이 표준인데 당시에는 설탕이나 크리머가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달한 거 좀 더 많이 넣어달라 이런 거를 원해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맛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다방에서 팔린 커피는 대부분 미군에서 새어 나오거나 밀수한 제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식품 기업을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정식으로 생산한 건 1970년대에 들어서였고요. 커피 원두를 네모난 작은 봉지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는 사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네. 설탕에 크리머까지 함께 넣어서 커피 믹스라고 부른 제품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출시 당시에 한 봉지 가격은 45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설마 이 커피 믹스가 한국이 처음 개발한 발명품인 거예요? 네, 한국의 발명품이 맞고요. 이게 아웃도어용 제품에서 공사 현장, 사무실, 가정 이렇게 확산하면서 성장을 이어간 겁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 잘 맞는 측면이 있죠. 이 초창기에는 커피 믹스가 파우치로도 나오고 스틱으로도 나오고 구분돼서 생산을 했는데 네. 대도시 쪽에는 파우치, 지방에는 스틱 형태가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스틱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파우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커피 믹스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노란색 커피 믹스는 1989년에 나왔는데요. 네. 이게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옛날에 다방 찾던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율로 배합을 했고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개량하고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공개는 안 하더라고요. 영업 비밀이구나. 그렇죠. 네. 이게 궁금한데 이게 달달해도 생각보다 이 카페인과 각성이 저같이 취약한 사람은 크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열량도 높다 보니까 밤샘 근무 굉장히 잦은 사무실에는 정말 커피 믹스를 꼭 비치할 정도고 네. 7655님도 건설 현장 근로자입니다. 믹스 커피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오늘도 4잔 마셨네요. 아이고. 현장 믹스 커피는 국룰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커피 믹스가 한 봉지의 열량이 50kcal라고 합니다. 네. 3년 전에 경북 봉화의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립됐던 광부가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었습니다. 오. 건강 상태가 다행히 아주 좋았는데 이 작업 들어갈 때 챙겨간 커피 믹스 30봉지를 밥처럼 먹으면서 버텼다. 이래서 식품업계에서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 성인 남성은 하루에 최소 2000kcal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커피 믹스 몇 개로는 부족합니다만 위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열량이 꾸준히 공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생존 확률이 아주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믹스가 당 과다 섭취의 원흉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네. 좀 위급 상황에서는 비상식량 노릇도 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탈리아 하면 사실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미국의 뭐 아메리카노처럼 사실 커피 믹스가 어떻게 보면 한국 특유의 커피 맛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나 뭐 한국에 여행 온 관광객들이 돌아갈 때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명동 거기 마켓 같은 데 가면 네네. 진짜 많아요. 그렇죠. 한 여행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가장 맛있는 한국 차로 커피 믹스 꼽은 사람이 53%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또 K 드라마나 K 영화에서 믹스 커피가 자주 노출이 돼서 존재가 더 알려지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 왔을 때 네. 2박스 들려보냈습니다. 아, 외국인에게도 통하는 말씀이 이제 K푸드 바람 타고 수출도 좀 늘릴 법도 한데 수출이 좀 어려운 구조인가 봐요? 네, 이 커피 믹스 시장에서 동서식품의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식품업계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 회사가 미국 몬델리즈와의 합작법인입니다. 여기서 맥심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회사는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없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제품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병행 수입 같은 거여서 대규모 수출은 기대할 수가 없고 내수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경쟁사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커피 믹스 수출은 증가 추세인데요. 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 믹스 커피를 포함한 커피 조제품의 수출액이 2억 8,300만 달러, 1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4천억 원어치입니다. 이야. 원조 업체가 해외에 직접 진출 못하는 게 좀 너무 아쉽다 싶은데 또 후발 업체한테는 굉장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뭐 남양이나 이디야 같은 업체들이 커피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편의점들이 최근에 외국에 매장 많이 내고 있는데 한국 상품을 현지에 알리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매출 증가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국내 커피 믹스 시장 규모도 좀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2012년에 1조 3,500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네.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사이를 기록 중인데요. 이 다양한 커피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커피 믹스에 들어간 프림이나 설탕을 꺼리는 이런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커피 믹스 판매가 10년 만에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또 업계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판매가 늘었어요? 네, 동서에서 지난해 커피 믹스 판매량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폭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을 한 겁니다. 이 원인은 결국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카페보다는 회사나 집에서 커피 믹스를 즐기는 사례가 늘어난 게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아주 저렴한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이런 거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커피 머신 보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커피 믹스를 둘러싼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정 수요층도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더 심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피 얘기 나온 김에 투자자 관점에서 좀 보죠. 커피 관련된 종목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어때요? 네, 국내에서는 커피 관련주라고 하면 동서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K푸드 주식들이 여기저기 날아오르는 동안에도 상승 모멘텀은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2만 원대 후반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동력이 없다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학개미라면 스타벅스 주식도 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이 세계 최대 커피 기업인데 요즘에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실적도 좀 부진한 것 같고 구조조정 뉴스도 좀 나오고 본토인 그 북미 지역에서 수백 곳의 매장이 문을 닫고 있다. 그런 얘기 막 나오던데.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올해 2월에 1,000명 이상을 감원한 적이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부진 때문인데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북미 지역의 매장 매출이 6분기 연속으로 줄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중심의 더치브로스나 세븐브루 같은 신흥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네. 커피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치폴레라는 멕시칸 레스토랑을 경영을 잘했던 이런 CEO를 구원투숙격으로 영입하기도 했는데 개선은 잘 되지를 않고 있고요. 올해 같은 불장에서도 주가가 연초보다 10%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만 해도 차 문화 중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커피는 안 될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에 이어서 스타벅스가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다시 근데 또 그러다가 다시 중국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는 것 같고. 네, 이번 달 초에 스타벅스 본사가 중국 사업 지분 60%를 40억 달러 받고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 나머지 40% 지분을 유지하면서 중국 매장을 계속 늘려간다고는 했습니다만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냉랭하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안에서 민족주의 소비가 부상한 상황이어서 네. 또 트럼프 관세가 촉발한 무역 전쟁도 있고요. 이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깎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인들이 값비싼 커피를 꺼리고 있고 저가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루이싱 커피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가성비를 앞세워서 2년 전부터는 스타벅스를 누르고 중국 1등 브랜드로 이야. 올라섰습니다. 이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카페라떼 한 잔이 33위안, 우리 돈으로 한 6,800원 정도 하는데 네. 루이싱 커피에서는 이런저런 할인을 붙이면 9위안 정도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값이고요. 그러네요. 중국 내 매장 수는 3배 정도 격차가 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루이싱 커피라는 곳이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가 네. 퇴출된 그 회사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 뭐 상장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네, 이게 루이싱 커피가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가 회계 부정이 밝혀지면서 1년 만에 상폐가 됐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뉴욕에 매장을 내면서 다시 한번 미국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코앞에 1호점을 내면서 도전장을 냈고 나스닥 재상장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재상장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륙의 스타벅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네. 대결 구도가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주식 뉴스 보실 때 좀 재밌게 관전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저가 커피의 부상이 이제 좀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동남아 쪽을 봐도 저렴한 로컬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부상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커피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가성비 선택지이기도 합니다만 이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커피를 참 많이 마시는데 이 카페를 차려서 성공한다는 거는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러게요.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일본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통학이 불편해지고 일부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에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전해드리면서 관광지가 수용 한계를 넘어 문제가 생길 때 쓰는 용어, 이게 뭔지 여쭤봤죠. 정답은 2번 오버 투어리즘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3234님, 그리고 교토 주민들처럼 우리나라 북촌 한옥마을 같은 곳의 시민들도 관광객 소음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 김재훈님, 그리고 매일 집에서 듣다가 회사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육아휴직 끝내고 회사 출근했거든요. 축하해 주세요.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일 하는 게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신 이봉숙님까지. 그러게요. 회사 복직했을 때 정말 신나죠. 하나도 안 힘들고 막 에너지가 막 나죠. 어박목이 그 덕을 같이 보내요. 힘내시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Wish I